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려면 공산주의가 멸망하여야 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민과 국민에 대한 차이점을 생각해보고 이들의 언어 전술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나라 이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인민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원래의 뜻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사용하고 나서 인민의 뜻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인민은 간부와 지도자 1인을 위한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인민은 프롤레타리아를 존칭하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임금을 박탈당하는 임금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무상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말로는 부르조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조아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서 지배계급, 봉건 시대의 영주나 자본가나 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이라는 말은 무산계급이나 유산계급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는 말입니다. 프롤레타리아나 부르조아나 모두 다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상위 계급에 포함시킵니다. 북한에서는 특히 자본가 지주나 일제시대 때 관료 출신을 적대 계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은 인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용소를 지키는 간수들에게 수용자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죄를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교도소로 보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이 개밥을 훔쳐먹으면 죽도록 맞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받아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 다음 말로 따라오는 말은 인민이 먼저라고 얘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을 말합니다. 남한의 사회주의 정부에서 말하는 인민은 자기들의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을 이념의 상위 그룹에서 인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불편한 의미가 되자 이들은 인민민주주의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중민주주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민주주의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북한이나 중국과 공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는 인민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공산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로 변화하였고 인민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민주주의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리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지배하는 통치 형태이며 민주주의는 정치 공동체의 주권이 인민에 있고 인민을 위하여 정치하는 제도이며 민주주의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같은 인민 주권의 원리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원리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인민이란 말 대신 프롤레타리아를 대신하여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통치 형태이며 민주주의는 정치 공동체 주권이 프롤레타리아에 있고
프롤레타리아를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이며 민주주의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같이 프롤레타리아의 주권의 원리이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 대신 공산주의자를 대신하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자가 지배하는 통치 형태이며 민주주의는 정치 공동체의 주권이 공산주의자에게 있고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이며 민주주의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같은 공산주의자의 주권의 원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인민이란 말은 강제 북송시킨 탈북 어민들에 대한 상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강제 북송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근거가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 북송시킨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흉악한 범죄자는 사람이 아니고 인민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민이 아닌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배반한 인민의 적입니다. 소련에서 스탈린이 인민의 적, 공산주의 혁명의 적으로 여기고 죽이고 유배 보낸 사람이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후르쇼프가 스탈린의 가오를 지적할 때 나온 숫자입니다. 중공의 목택동이는 인민의 적이라고 숙정하고 죽인 사람은 7,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도 인민의 적이라고 죽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인구의 10%이는 200만 명은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치로 굶어 죽은 사람이 350만 명이 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김정일은 9억 달러를 들여 김일성의 시체 보관소 금수산 궁전을 만들어 놓은 악마입니다.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인민을 그렇게 많이 죽여도 되겠습니까?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절 인민 대신 홍위병을 투입하여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을 인민의 적으로 내몰아 죽였습니다. 한국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인민민주주의를 한다고 학생들을 앞세워 인민의 적을 타도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다음 세대를 바로 준비하지 못하면 이들은 모두 인민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70년 동안 한국 교과서에서 사용하지 못한 인민이라는 말을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남한의 뿌락지의 역할들은 대단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질러 놓은 많은 이념 편향 쪽으로 한 일을 윤석열 정부가 언제 되돌려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2010년도까지 지방정부에서 간혹 인민재판을 하여 반정부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본때 보여주기 식의 형벌을 처벌로 하였습니다. 북한의 인민재판은 재판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 처형의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민재판이 공포의 재판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민이라는 단어가 지구상에서 아주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북한이 중국처럼 개방하는 일입니다. 저와 같이 매끼 식사 때마다 간단히 북한 개방 기도를 동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져 쏟아지면 바로 이러한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2022년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공감하시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시고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출연되는 방송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 방송을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멸공!